냄새 하나가 사람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얼굴도 이름조차 사라진다 해도 어쩌면 그 향기는 마음 어딘가에 깊이 스며 기억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된장국,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진수는 발걸음을 자꾸만 늦췄다. 낡은 바닥재에서 올라오는 냄새,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뿌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을 안겨주었다. 문을 열면 한쪽 창가에 앉은 어머니가 있었다. 작고 말라버린 어깨, 희끗한 머리를 말없이 다듬는 손.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항상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르곤 했다. 엄마 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빛은 흐릿했고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진수야, 네가 진수 맞니?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고는 이어 말했다. 진수는 부엌에 있는데. 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그래요. 나 엄마 아들 진수 맞아요. 그 말을 믿었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어머니와 살던 집의 부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허름한 가스레인지, 바짝 말라붙은 된장 단지, 나무 국자에 남아있던 갈색 흔적들. 그곳은 늘 습했고 따뜻했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숨쉬었다. 무도 넣었어. 오늘은 단맛 날 거야. 된장 국물 좀 떠서 먹어봐.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린 시절 진수는 국자에 담긴 국물 한 입을 맛보며 그날 하루의 기분을 정했다. 구수한 냄새, 팝상 위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투박한 사랑. 어머니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된장국을 끓이는 손끝은 항상 분주했고 정확했다. 진수는 아침이면 늘 그 냄새에 눈을 떴다. 꿈에서 깨어나도 가장 먼저 찾던 건 그 냄새였다.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처음엔 진수와 아내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국은 내가 끓일 거야. 하지만 점점 전화벨은 자주 울렸고 이웃 아주머니가 슬쩍 전하는 소식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하셨다. 약을 몇 번이나 중복 복용하셨다. 반찬을 꺼내놓고 며칠을 그대로 두셨다. 진수는 수첩한 귀퉁이에 요양원 알아보기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그 옆엔 작게 죄책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며 아무 말이 없었다. 가장 아끼던 된장 단지 하나를 보자기에 싸서 꼭 쥐고 있었다. 요양원에 가서도 어머니는 진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된장국 얘기만큼은 잊지 않았다. 내 된장에선 단맛이 났지. 진수는 그 단맛 좋아했지. 한 숟갈만 더 먹고 싶다. 그 국물. 진수는 그 말에 어디선가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부엌으로 갔다. 고무장갑을 끼고 멸치를 볶고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렸다. 다시 그 냄새. 어머니가 있던 집의 향기. 그 국물은 진수가 끓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기억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었다. 그는 국을 보온병에 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끓였어요. 옛날처럼 무도 넣고 엄마가 하던 방식 그대로. 진수는 요양원 침대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에는 작은 뚝배기를 담은 보온 보자기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밤새워 끓인 된장국이 담겨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이거 이 냄새 진짜네. 어머니는 국을 조심스레 떠먹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그 손짓은 젊은 시절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거 내 진수 맞다.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잊었지만 그 국물의 온도만큼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진수야, 엄마는 그때 너 우는 거 봤어. 불쑥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진수는 놀라서 눈을 마주쳤다. 너 중학교 가던 날 가방도 크고 옷도 작고 비는 내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근데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나 몰래. 진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국을 달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초가을 저녁이었다. 진수는 그날도 똑같이 국을 끓여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요양원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진수 씨,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 편안히 떠나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방 바닥의 타일이 차가웠다. 다음날 진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정리된 침대 옆 작은 상자 안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진수야, 네가 끓여준 국물. 나 그거 먹고 밤새도록 네 생각만 했다. 어릴 적 네 손잡고 장에 간 날도, 내 생일이라고 계란 하나 쪄줬던 날도 그 국물 속에 다 들어있더라. 진수야, 엄마는 잘 갔다. 이제 국 안 끓여도 된다. 너는 네 인생 끓여라. 몇 년이 지났다. 진수의 딸 은지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하교하고 돌아온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할머니 된장국 나도 먹어봤을까?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네 아기 때 할머니가 끓인 국물, 네 첫 이유식도 그거였어.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식탁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 냄새 나 기억나는 것 같아. 되게 따뜻하고 집 냄새 같은 거. 진수는 웃었다. 기억이라는 건 이름이나 얼굴이 아니라 향기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수는 여전히 주말이면 된장국을 끓인다. 어머니가 쓰던 단지는 이제 금이 가고 향도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 냄새를 기억한다. 주말 아침 식탁에 국이 놓이자 은지는 장난스럽게 묻는다. 또 된장국? 아빠, 이거 나중에 책으로 써도 되겠다. 우리 아빠는 된장국으로 사는 남자 같은 거.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된장국 속엔 내 엄마도 있고 내 기억도 있고 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다 있다. 그날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늘어났다. 진수는 기억한다. 그해 여름 어머니가 직접 된장을 담갔던 날, 커다란 항아리를 닦고 삶은 메주를 뜨거운 햇볕에 말리며 어머니는 쉬지 않고 움직이셨다. 이건 한 번 담으면 두 해는 먹는다. 간은 매번 봐야 한다. 사람도 그렇다. 처음에만 잘해선 안 된다. 지나면서도 계속 간을 맞춰야 한다. 그 말은 그저 음식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 진수는 그때는 몰랐다. 살면서 그 말이 수십 번 머릿속을 맴돌게 될 줄은. 된장 하나에도 정성과 시간이 담겼다는 것, 기다림이 없으면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걸 어머니는 침묵으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자주 잊는다. 누가 먼저였는지, 무엇이 소중했는지. 하지만 향기는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진수는 이제 안다. 누군가가 끓여주던 국물 한 그릇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정성은 말보다 조용히 하지만 훨씬 길게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된장국을 끓일 때마다 어머니를 그린다. 향기로 떠오르는 기억, 향기로 대화했던 사랑,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냄새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빠, 오늘은 내가 국 끓여볼게. 은지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진수는 잠시 놀랐지만 말없이 물을 꺼내 건넸다. 딸이 칼질을 하는 모습, 된장을 푸는 손끝, 그리고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이 맛 어때? 진수는 국을 떠먹고 살짝 웃었다. 엄마 냄새가 난다.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창문을 열고 저 멀리 사라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국물 속에 살아 있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조차. 하지만 어머니는 된장국 냄새 하나로 가족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작은 국자 하나로 전해준 사랑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입안에서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국을 끓이고 그 국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국물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